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온 장혜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네, 월화수목, 매주 월화수목 같은 시간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가 구독자 40만을 달성했습니다. 케이크라도 하나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축하도 하면서 이게 진행자들 다 모여서 40만 축하 방송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처음 아시아투데이 TV에 합류한 게 약 한 달 반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되었는데, 그때 한 30만 초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거의 10만 가까이 올라서 40만 구독자가 됐다는 건, 여러분께서 아시아투데이 TV를 정말 많이 아껴주시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아침 10시부터 11시, 또 오후 2시, 오후 5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특집 방송까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여러분께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변함없이 달려왔고요. 사실 여러분,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제작진분들은 또 쉬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하루 쉬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시국은 어렵지만 모처럼 좀 따뜻하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겠네요. 저희도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아투TV 40만 덕분에 아주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서류를 이미 발송했고, 우리가 한치도 방심할 수 없이 대통령을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걸 100m 달리기로 끝내고 싶어 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우리 국민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할 시간 없이 그냥 가짜뉴스를 바바바박 퍼부어서 오오오 하다가 땅땅땅 탄핵입니다. 조기 대선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다 끝이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유우파는, 보수는 장기전, 마라톤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가짜뉴스나 좌파의 각종 공세, 말도 안 되는 악마와 프레임에 이게 맞나? 어라 하던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둘 체크해보고, 그리고 오늘도 막 여러 가짜뉴스가 쏟아지는데, 야, 이건 가짜뉴스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잃어버린 7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외설적인 음모론과 가짜뉴스 저주를 퍼부었던 것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하나둘 깨닫고,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한덕수 총리까지도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둘 짚어가면서, 야, 대통령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총리까지 탄핵을 해? 그리고 장관들도 탄핵을 해서 아예 정부를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해?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거 진짜 대통령 탄핵도 잘못된 거였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겠나 라는 여론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 장기전, 마라톤이 되면 될수록 누가 초조해지느냐? 사법부에게 쫓기는, 공직선거법 2심이 이제 진행되는 이재명이 쫓기는 거고요. 이재명이 초조해지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 주변에서 이 가짜뉴스에 속았던 국민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겠다 라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인 만큼 때로는 웃기도 하고 주변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손도 잡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해야 이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 되면 민주당과 좌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어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0일 만에 탄핵을 시켰어요. 3개월 만에. 이거 우리 이번에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루룩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 오히려 그들이 초조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겁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책골을 넣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론이 바뀔 겁니다. 제가 지지율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당시에 지지율이 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4% 지지율이 나오면요 백약이 무효해요. 헌법재판관들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60명 이상이 이탈하고 배신하면서 그냥 와르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탄핵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시대가 열렸죠. 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 조원 CNI 조사 기준으로 탄핵 가결 이후에 오히려 5% 이상 올라서 25%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주변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면서 이 긴 싸움 함께 잘 버텨나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이 시기 맑은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유튜브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뇨다, 쓰러졌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가장 가까이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에 관련해서 쓰러졌느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뉴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이고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의 이 복잡한 사안을 지켜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꼭 좀 방송 나가서 말해달라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로 관심을 좀 끌어보겠다고 대통령의 건강이나 있지도 않은 단 한 번도 진단받은 적도 없는 당뇨 같은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라는 점 제가 대통령 곁에 계시는 분께 연락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댓글 반복적으로 다는 분들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저희가 다 환영합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국에서는 방송, 집회, 정치권, 국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합니다.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 너는 왜 이건 안 하냐, 저건 안 하냐, 그렇게 우리를 편가르고 나누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욕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지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된 헌법재판관 3인 추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6명으로 지켜내야 된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
이거 정치인들에게 처음 전파한 사람이 외람되지만 저고, 제가 그 논리를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직접 소통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일종의 당론으로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면 안 된다는 여러 헌법학자들과 당의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 국회에서 사실 많은 게 결정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거기에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못하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너는 왜 이건 안 하냐, 너는 왜 저건 안 하냐. 사람이 어떻게 100가지 일을 다 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집중하고 그 모든 에너지들이 모여서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지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움을 부추기는 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예 당뇨 진단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그래야만 또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믿고 우리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후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한 묘수를 하나 뒀어요.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치면. 저는 사실 장기 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계속 장기부 부장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정말 외통수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여기로 가도 죽고 저기로 가도 죽는 외통수를 탁 놨어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가 여기 좀 발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한덕수의 외통수에 발작하듯이 부르르 떨면서 이 장기판을 막 엎으려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짚어드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급한 마음에 자충수를 두고 있다.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고 마라톤인데 지금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일찍 끝나지 않으니까, 여론이 그렇게 확 돌아서지 않으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팩트체크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 자충수를 두게 된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재명에 대한 유엔의 제재 요구가 실제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대목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가 또는 야당 대표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주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대체 유엔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지금 벌써부터 엄청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남태령 사태, 트랙터 폭동의 배후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트랙터들의 서울 난입, 폭동, 그 배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같은 말 계속 따는 분들은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에 방해되는 일방적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타협이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제가 이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내란 상설 특검이 있죠. 이 두 가지 특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전국의 뇌관입니다.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와라.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안을 가져와야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공포할 수 있다라는 묘수를 뒀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아니 무조건 거부하면 되는데 왜 이걸 여야가 타협하라고 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노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국면에서, 지금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가요? 타협이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을 양보한다고 쳐도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제가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것, 여야 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겁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그냥 두 가지 특검 우리는 다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제의 요구하겠습니다.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우린 그거 안 합니다. 네. 그 임명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뜩이나 지금도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고 으르렁거리는 민주당이 가만 안 두겠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온갖 또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를 퍼뜨리면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국민들 눈에 지금 언론 지형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여러분 꼭 구독하시면 좋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투데이 전화해서 신문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론을 펼치는 일간지, 정통 언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게는 전부 다 왜곡되고 깨진 렌즈로 바라보고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만약 그냥 한덕수 총리가 우린 특검도 안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한다라고 하면 당장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기사를 쓸까요? 조중동이 어떤 사설을 쓸까요? 제가 예측해보건대 한덕수 또 불통이다, 독선이다, 한덕수 국회의 뜻을 존중해라, 이런 글들을 쓰겠죠. 보나마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가 합의를 해와라, 여야가 타협을 하는 게 먼저다 라고 말했으니 이제는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한덕수 총리를 헐뜯을 건덕지가 안 남게 됐습니다. 이제 이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협안도 거부하면서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의 묘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주 듣는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인 셈이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 그래 우리 협의할게, 우리 타협할게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부터 이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의 코나 파주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발작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폄하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가 말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져오라는 게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외통수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정치펀치 방송을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아이 특검도 하고 헌재도 임명해야지 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거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한덕수는 그거 여야 합의해오라 했대.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한다.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게 어떻게 한독수 잘못이냐? 일방적으로 우기는 민주당 잘못이지라고 말하면 훨씬 더 명분 있게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은 10배, 100배 더 중요하고 여론을 바꾸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화내면 안 돼요. 야, 너 어떻게 탄핵을 찬성하냐? 너 이 종북 좌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겠어요? 더 화가 나고 마음 상처 입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싫어하게 되겠죠. 잘 달래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한덕수 총리가 오늘 던진 이 카드, 여야 합의해 와라. 야,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라 그랬어.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 타협도 안 하고 아무 합의도 안 한대. 그리고 묻지마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까지 탄핵시킨대. 이거 말이 되는 거 맞아?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돼?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명분을 가지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한 명 한 명씩 이 정치펀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진짜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설득하면 그러면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덕수의 묘수에 박찬대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정치펀치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51명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요? 아닐 겁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론을 반전시키고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막아내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하고 급해지는 건 누구다?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50명으로 된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 오늘도 제가 우리 고성국 주필님 방송에 나갔는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전화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조항 자체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강의를 한 지성우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님, 이분은 지금 한국 헌법학회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200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150인지 200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헌재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150이 필요한지 200이 필요한지 먼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숨을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K 리차드님이 굉장히 중요한 댓글 달아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에 필요한 정족수, 즉 200명 이상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금 국회 전문위원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 현재 국회는 우원식 체제잖아요. 우원식 밑에 있는 국회 사무처 등등은 150석으로 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고, 결국 이걸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밖에 없어요. 그럼 헌재에서 이게 150이냐 200이냐 판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럼 그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이재명 유엔 제재 임박했다라는 이 소식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벌써 몸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친중 노선에 대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한덕수 총리 탄핵에 150이 필요하냐 200이 필요하냐 가지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무조건 한덕수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무조건 한덕수 총리가 이기는 싸움이고, 오늘 아침에 박찬대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한덕수가 오히려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탄핵한다 해서 탄핵안 발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겁을 먹겠습니까?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공직인데 70대의 노익장을 발휘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나 탄핵당하기 싫으니까 특검해야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괘씸해서라도 나는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라면서 국회가 합의해 올 때까지 나는 특검 공포 안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그렇게 버티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한덕수의 묘수,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 와라, 특검도 헌법재판관도 국회가 타협을 해와라. 그런데 속으로는 민주당이 절대로 타협 안 한 걸 다 알고 있고, 이 명분을 챙기는 이 묘수에 민주당이 지금 발작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발등을 찍는 자승자박, 자살골을 넣는 형국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갔을 때 걱정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이 민주당의 파상 공세,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손잡고 MBC부터 필두로 해서 온갖 가짜뉴스로 정부를 흔들 텐데 우리 한덕수 총리가 뚝심 있게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는 묘수를 탁 두면서 민주당의 자살골을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끌어냈거든요. 한덕수 탄핵 시도는 무조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살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탄핵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냐? 이거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자살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 시국을 지켜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재판관 3명의 위헌적인 추가 임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민주당이 물론 거기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바보들만 모인 것도 아닌데 자살골인 걸 알면서도 오늘 한덕수 총리의 발언 앞에서 부르르 떨고 발작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 한덕수 총리를 탄핵까지 하겠다는 이유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족쇄들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나왔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가요? 이거 2심 이제 진행돼요. 공시송달 끝났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에게 항소심 관련된 서류가 전달됐죠. 그런데 이재명이 변호사 임명을 안 했어요. 이건 재판받을 의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국선 변호사 선임해줬습니다. 국선 변호사. 우리 굉장히 유명한 영화 보면 나 이거 30만 원 받고 이래요 하는 그 국선 변호사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에 그 국선 변호사를 법원이 강제로 지정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국가적 망신인 꼴입니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라고 차기 대통령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변호인 하나 선임하지 않아서 국선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지정됐다는 거,
이거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웃기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법원은 강제로 변호사 배정까지 할 정도로 공직선거법 2심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재명의 목을 옥죄어 오는 족쇄입니다. 그런데 이 족쇄가 국내에서만 이재명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족쇄. 네. 진짜 무서운 아직도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제가 한동훈이랑 한패다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저런 걸 신경을 안 써야 되긴 합니다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힘을 똘똘 뭉쳐야 할 시간에 저만큼 한동훈한테 많이 당한 사람도 없는데 저는 공천 취소가 됐잖아요. 아예. 그리고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비속어로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닌가요? 저처럼 단 한 번도 윤 대통령을 배신 안 한 사람이 또 있나요, 누가? 그냥 팩트만 보면 아실 걸 어디서 세뇌되고 호도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다시 해외로 돌아가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훨씬 더 강력한 족쇄가 이재명을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비토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입니다. 여러분, 유엔 제재가 적용되면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죠. 물론 1심 징역은 9년 6개월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 2년 정도 감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판결문은 보면 이화영 재판에서 1심 유죄였던 게 2심 무죄로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어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내용이 2심에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어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형만 조금 깎아준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유죄로 2심에서까지 인정이 됐느냐? 대한민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1심과 2심의 유죄 의견이 동일하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게 99.9%거든요. 이 대북 송금 실제로 800만 달러 준 거 맞다. 북한에 누구누구 실명까지 적시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다. 이거 단순히 쌍방울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실제 주 목적은 이재명 방북, 이재명을 북한에 방문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아우, 저 이게 신경 안 써야 되는데요. 자꾸 뭐 이상한 댓글 다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하기가 싫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당뇨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 듣고 저를 비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그 사람들 다 대통령 이용하고 대통령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격도 가지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세뇌돼가지고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보이는 족족 다 차단해주세요. 저런 사람들 제 방송에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시청자랑 소통하지 말고 댓글창 끄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라이브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여러분의 댓글도 읽어드리고 제가 뭐 헌재 재판관 이야기할 때 댓글로 달아주시는 중요한 이 의견들도
받아들이고 소통하려면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이야기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 때는 대통령한테 비속어로 욕하면서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듣고 저한테 대통령 편 아니다 이런 이간질 퍼뜨리는 사람들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나게 안철수 편 들면서 대통령 욕할 때도 저는 한결같이 대통령 편이었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누가 누구한테 역할을 다하라는지 배신하지 말라는지, 이런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민주당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 세뇌당한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시 이화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화영의 이 유죄 판결 이후로 이재명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줬다는 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1심과 2심, 3심이 남아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이제는 요식행위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화영이 1심과 2심에서 대북 송금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죄일 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화영의 1심, 2심이 전부 다 부정되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대뜸 이런 입장들이 이제 날라옵니다. 워싱턴 등등의 유력자들과 언론인을 통해서, 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거 대북제재 위반이다. UN 제재 위반이다. 한국 정부가 조속하게 UN 결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은행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을 하다 걸리잖아요. 지금은 조금 지나간 단어인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이 단어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환기시키려고 공부를 많이 해오거든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 북한에게 불법으로 송금하는데 관여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미국의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보이콧을 하겠다. 너네랑 이제 거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언론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왜? 문재인은 호시탐탐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게 뭐라도 퍼주려고 안달이 나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미국 정부에서 은연중에 흘렸던 단어가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우리 언론들도 야 이러다가 문재인 때문에 누가 덤탱이 있어서 우리 기업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 해당되면 나라 작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 이재명, 이화영한테 UN 제재를 이행하라는 거 이거 무슨 뜻이냐? 야 너네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화영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 벌어진 조직 범죄이고, 이화영은 심부름하는 중간 연결상이죠. 그러면 종범이에요. 주범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로 인해 800만 달러 보내고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혜택을 받게 될 사람 이재명이잖아요. UN 제재 대상이 되면요, 미국에 못 가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CIA에 신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못 갈까봐 저 좌파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진짜 UN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 못 가는 건 당연하고 미국의 기관들과 소통과 교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과요. 그래서 기업이 여기에 걸리면 부도가 나요. 왜? 공신력 있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안 되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UN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 못 가고 미국 대통령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회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오는 국제회의에 다 못 가는 거예요. 유엔도 못 가요. 유엔 총회 어디서 열립니까? 뉴욕에서 열리잖아요. 에이펙 이런 거 우리 내년에 에이펙 개최하죠. 경주에서. 미국이랑 거래하고 미국이랑 수교 맺는 나라들이 못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완전 전 세계적 왕따 국가로 지금의 러시아처럼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 무서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금 미국의 조야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정부 보고 이행해라. 이행해라. 이화영 유죄 나온 거 보고 이화영한테 적용해라. 그럼 이게 이화영에서 끝납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화영이 대북 제재 대상이 되면 이재명도 같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가치, 외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반중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느냐? 제가 원래 정치펀치에서 매번 이 국제정세 소식을 이야기해드리는데 오랜만에 VOA라고 들어보셨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목소리. 이거 여러분 그냥 개인 언론사나 뭐 사적인, 상업적인 미디어 채널이 아닙니다. VOA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1월 20일 이후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보다 현재 아직까지 임기를 수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유하고 온건한 사람이잖아요. 강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 있는 이 VOA에서 최근 어떤 보도를 하고 여러 인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군은 철수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섬뜩하고 소름 돋는 경고가 따라옵니다. 한 번 철수한 미군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섭죠? 이거 농담 아니겠죠? 그런데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토달면서 헛소리하면, 그러면서 중국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주한미군 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유엔 제재, 이거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삼성을 어떻게 하고 SK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독한 마음 먹고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약 대선 주자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끔찍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니면 야당 대표일 때도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한테 미국이 유엔 제재 때려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정치판에 놔둔다? 그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국제 신용도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 기업과 이런 것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 미국과 거래 못하는 거, 달러 막히고 망하는 거예요. 막 복잡한 수 쓸 필요가 없어요. 그 경고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VOA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이거 진짜 무서운 경고고,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정말 제정신이 박힌 언론들이라면 워싱턴에 특파원들 다 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조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이화영에 대해서 대북 제재 이행하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 요구이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중대 사안인지를 집중 분석해서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보도해도 제정신 박힌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극적으로
뭐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논의했고 그 사람 수첩에 뭐가 써있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정보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잘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실세고 이 사람이 진짜 군을 좌우하면서 막 계엄 모의를 해서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안 자르고 데리고 있었겠죠, 군에.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잠깐 좌천을 시켜서 다른 부대 뭐 일선이 아니라 좀 이 좌천된 부대에 보냈다가 다시 복귀를 시키거나 하지. 이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실세면. 근데 잘린 사람이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뭐 무속을 했다느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첩에 막 써놓은 걸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령관도 아니죠. 잘려서 민간인이었으니까 뻔히 드러나는 보안 하나도 유지 안 되는 수첩에다가 계엄 관련된 거 적어놓고 사람들 다 있고 와글와글하고 옆 테이블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리는 롯데리아에 앉아가지고 계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딴 걸 지금 단독 보도라고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외설을 전시하는 삼류 황색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보도해야 될 것들은 제가 말한 미국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고 주한미군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 대북제재 적용하라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지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이재명의 외교 리스크이고 이재명의 반미 리스크이고 네, 이재명이 유엔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하고 더 많이 알려야죠. 그리고 이런 게 뭐가 소용이냐고 하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방송을 제발. 소용도 없는 거 왜 봅니까? 이런 걸 알아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유튜브와 각종 종편과 뭐 KBS, YTN, 연합뉴스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국민들께 전달이 돼야 이 심각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여론이 돌아오는 거죠. 이런 걸 누가 어디서 지금 설명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 지금 4,000명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10명한테만 말하면 4만 명, 100명한테 말하면 40만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여론을 바꾸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기사를 썼지만 12월 22일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례적인 미의 한 야권 비판, 대북 제재 이행하라, 이재명 압박.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내정 간섭 오해받기 싫어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으로 넣어라. 이화영이라는 인물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공개 의견을 설파한 거고, 이 이화영이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이화영의 유죄라는 것은 곧 이재명도 거기에 해당된다 유죄라는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미국이 다 수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언론들이 아까도 제가 열변을 잠깐 토했습니다만 그런 자극적인 조회수 눈이 멀어서 가짜뉴스 자극적으로 막 수집해서 단독 전시하는 것보다 이런 뉴스를 훨씬 더 좀 비중 있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거고요. 잠깐 그동안 있었던 슈퍼챗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나가 버린 게 저한테 잘 안 떠서 그 PD님 슈퍼챗 목록 좀 저한테 띄워주세요. 일단 저한테 보이는 건 지금 마토님, 네, 예찬 형님 신경 쓰지 말고 방송해달라.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뭉쳐도 모자랄 판에 방송 보는 데마다 난리네요. 라고 하고, 지수님, 이지수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장예찬님,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네. 두 분 슈퍼챗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중간중간에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잘 안 떠서 PD님이 찾아서 이름과 네, 이거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는 트랙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이죠. 남태령을 넘어서 한남동으로 진격하겠다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트랙터의 배후, 그 트랙터의 정체, 역시나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 짓는 트랙터 끌고 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새 거더라고요.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나요. 그 실제로 농사일에 한 번도 투입 안 된 트랙터라는 게 사진만 봐도 영상만 봐도 티가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트랙터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북한에 보내려고 전농이 돈 모아서 또 국고 보조금 받아서 샀던 트랙터들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겠다고 산 트랙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랙터를 보내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둔 새 트랙터라고 해요. 창고에 처박아둔 새 트랙터. 그걸 다시 꺼내서 운전해서 올라온 건데 여러분 그걸 운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농민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면 자기 트랙터로 뼈 빠지게 농사 지고 있었겠죠. 그거 들고 왔겠죠. 북한 보내겠다고 대북 제재 위반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트랙터 창고에 있는 거 새 거 이제 때가 됐다고 오는 사람들 전문 시위꾼이죠. 전농 자체가. 저 김명희님은 꼭 차단 좀 해주세요. 제가 용납이 안 되네요. 정말 저런 악플러들은. 그런데 제가 아까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이거 2019년에 문재인이 이 트랙터랑 여러 가지 농수산 장비들, 물자들 북한에게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실패했던 거죠. 그걸 들고 나오다 보니 이 트랙터에 어떤 문구들이, 저 라벤다라는 사람도 차단해주세요. 다 차단해주세요. 확실하게. 제 방송에 저런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저 트랙터에 어떤 현수막들이 붙어 있느냐.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여러분, 저 농민들 농민이 아닙니다. 전농이라고 하지만 농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양곡관리법 때문에 대통령한테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양숙자님 댓글, 농민은 농기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죠. 네. 저건 심지어 한 번도 쓴 적 없는, 순전히 북한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진상하려던 트랙터들이에요. 저거 농민들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양곡관리법 이런 거 다 명분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양곡관리법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한 농민들을 위한 법안이면 민주당이 발의하고 문재인이 공포하면 문재인 정부 때 다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명분일 뿐입니다. 구실일 뿐이고. 저 사람들이 진짜 주장하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대북 제재 해제예요. 저 사람들 트랙터에 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대북 제재 해제. 결국 이 이재명의 유엔 제재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네. 이재명의 유엔 제재와 연관된.
그리고 이들을 경찰이 막지 못하고 열대를 한남동 관저 앞으로 보낸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치안, 행정부의 치안 관리 능력이 바닥에 떨어져 무너졌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법기능과 행정부의 기능마비, 치안 유지 능력의 상실이 대통령께서 또 지금의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고, 실제로 수십 대의 트랙터와 수십 대의 화물차가 교통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면서 남태령에서 대치하고 기어코 일부는 한남동 관저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치안기능 마비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 북한에서는 군사 장비로도 쓰는 겁니다. 트랙터를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언론은 이 트랙터 시위를 두고 농민들도 탄핵 시위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농민입니까? 이게 어떻게 농민이에요? 이 트랙터가 2019년 북한에 보내려던 물자라는 것부터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각종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다 나와서 준동할 겁니다. 사실 2023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억제가 됐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 아래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통해서 민노총 소속의 간첩들을 많이 잡아냈기 때문이죠. 민노총의 조직국장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공작금을 받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구호를 받아오고 선전선동을 같이 했죠. 그런데 2024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이 주도 통과시킨 법안 때문에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간첩 수사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다시 대한민국을 친중, 반미, 종북 세력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마음먹은 민노총과 저 트랙터를 끌고 온 전농과 각종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탄핵 시위의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동조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트랙터가 진짜 농민이 아니다. 이게 대북 지원 물자로 창고에 박혀있던 것들을 전문 시위꾼들이 들고 나온 것이다. 라는 등의 각각의 팩트체크.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미국이 현재 상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거 없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을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로 삼든 주변에 아직 뭘 잘 모르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론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설득하느냐로 결정나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 좀 깊이 있으면서 쉬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아시아투데이 TV가 40만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도 오후 2시 꿋꿋하게 지키면서 다른 방송에서 듣기 힘든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대안 제시, 여러분 저와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안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최전선의 화두가 됐잖아요. 그거 다른 데서 아니고 여기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에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소통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국회를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이는 대안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정치펀치가 되도록 저도 준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TV와 아시아투데이 신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개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제가 한 번씩 이 정치펀치 하면서 여러분께 일부 악플러들이죠. 일부 악플러들한테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건, 아니, 어떻게 같은 보수 안에서 지금 이 시국에 갈라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먼저 누구를 공격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니, 저는 좌파와 개딸들이 저 공격하는 거 괜찮아요. 한딸들이 공격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지키고 탄핵 막자는 보수 안에서 자기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갈라치기를 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하느냐.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영린 같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만 보면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하는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잘 무시하고 그때그때 방송 진행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넘게 쭉 달려왔고요. 여러분, 내일은 크리스마스라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목요일날 저는 오후 2시에 변함없이 정치펀치로 여러분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